이곳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김 부각을 만들고 있는데요.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풀을 먼저 끓이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김을 발라서 말려서 잘라서 튀겨서 포장까지. 먼저 찹쌀풀 바르기. 찹쌀풀을 마른 김에 바르는 것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공정인데요. 이곳의 베테랑 작업 반장도 손에 익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네요. 보이시나요?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에서 역시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죠? 찹쌀풀의 농도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딱 손으로 했을 때 다 잘 나갈 수 있게. 너무 빡빡하면 이게 손에 안 밀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너무 빡빡하면 풀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또 묽으면 조금 들어가고. 찹쌀풀이 너무 묽으면 김에 바삭한 식감이 없고 되직하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김을 집을 때 장갑을 끼면 잡기가 좀 힘들어서 오히려 풀이 묻어서 그런가 더 부드럽기는 해요. 찹쌀풀이잖아요. 하루에 몇 장 정도 바르시는 것 같아요? 한 4,000잔이요. 어디 한번 지켜볼까요? 이야, 1시간 동안 완성된 김은 약 820장 정도. 이게 다 고된 반복 작업의 결과가 아닐까요? 김 부각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찹쌀풀. 보통 하루에 쓰는 양이 약 500kg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양의 찹쌀풀도 직접 끓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찹쌀풀하고 섞어서 이제 발라주면 돼요. 이건 다름 아닌 육수. 찹쌀풀에 육수가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런데 육수를 만드는데 갑자기 밭에는 무슨 일인 거죠? 혹시 이곳에서 따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농사 지어서 좋은 재료로 좋은 부각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낫질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캐러 오기도 하고 아버지가 캐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직접 재배하거나 남원의 농산물로 이용한다는 경만 씨. 함께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의 당찬 포부입니다. 농사 지어갖고 이거 해도나 마늘도 해도나 양파도 해도나 이거 이게 다 해줘야 이거. 해산물이 많은 전라도는 오랫동안 먹기 위해 저장식품들이 발달했는데 그중 하나가 김부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남원 광안로 앞에까지 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소금배가 들어왔었는데 그 소금배에 김을 같이 싣고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선조들이 김을 여름까지 먹고 싶어가지고 찹쌀풀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김을 발라가지고 건조시켜 놨다가 그걸 밥맛 없을 때 여름에 튀겨 먹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면서 남원을 중심으로 많은 가구에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육수를 끓이러 가볼까요? 그러나 육수를 만들기에 앞서 해야 하는 재료 손질은 번거로운 작업인데요. 일일이 손으로 까고 다듬기까지 정말 쉽게 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찹쌀풀하고 섞어서 쓰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육수가.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이걸 넣으면. 이렇게 2~3시간 정도 지나야 재료의 맛이 우러나게 되는데요. 육수로 간을 맞춰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의 김부각을 만들기 때문에 육수 내는 작업에 시간과 정성을 들입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잘 끓는 것 같습니다. 육수를 끓여서 찹쌀풀을 만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4시간.
찹쌀풀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2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는데요. 뜨거울 때 바르면 김이 쪼그라들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끝에 완성된 찹쌀풀. 이제 해야 할 작업은 김에 찹쌀풀을 바르는 것입니다. 찹쌀풀을 바르는 속도에 따라 김 부각의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1년차 신입까지 달라붙어서 작업을 하는데요.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좋고 이 일하는 게 즐거워요. 보람도 느끼고. 김 부각을 좋아하는 마음은 크지만 작업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몇 잔 정도? 그래서 저는 아직 많이 못해요. 그렇죠. 3천. 아직 숙련이 안 돼서 그런지 허리하고 어깨가 많이 아파요. 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집에 가서 씻고 나서 누우면 좀 아파요. 오전 내내 이어진 작업. 원래 오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잠깐 뭐 먹고 간식 잠깐 먹고요.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혼나 힘들어서. 힘들지 힘안 게 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칭은 하시나 보네요. 네, 한 번씩 해요.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직업병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언니예요. 이 언니 소개로 저도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좀 서봐. 이렇게 힘들지 언니? 여기 깡깡해요 여기가. 봐봐. 이렇게 살살한데도 엄청 아파갖고. 저녁에는 막 녹초가 돼 녹초가. 우리 주말이면 다 병원에 가 누워 있어요. 여기서도 만나는데 병원 가서도 만나요. 잠잘 때만 떨어지지 계속 만나요. 아주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나. 휴식을 마치고 또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찹쌀풀을 골고루 잘 바른 김. 그 다음은 어떤 공정일까요? 바로 참깨를 고명으로 올려 김 부각에 고소함을 더하는 것인데요. 도구를 통해 점으로 찍는 건 남원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건조기에 들어가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전엔 햇볕에 말려 먹었지만 식품 안전을 위해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건조는 얼마나 시키는 건가요? 12시간 정도 말려요. 제대로 말리지 않은 재료를 튀기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름이 채워져 눅눅한 식감을 갖게 되는데요. 건조 과정에서 충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시간 동안 건조를 마친 김. 이제 기름에 튀기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건조한 김의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지 않나요? 풀 발랐을 때 그걸 건조시키면은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튀기는 거예요. 아하, 먹기 좋게 3등분으로 잘라서 튀기는 것인데요. 이때 찹쌀풀을 바른 부분이 하얗게 부풀어서 꽃이 필 때까지 튀겨야 바삭한 식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부각의 식감을 좌우하는 튀김 시간, 얼마나 튀기면 될까요? 한 6, 7초 정도 튀기면 될 것 같아요. 타이머 없이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작업자.
오랜 시간 작업을 통해 축적된 내공이 느껴지네요. 많이 튀길 때는 12시간 이상도 튀긴 적 있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계속 튀기다 보면은.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긴장은 필수. 기름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기름을 계속 털어줘야 바삭한 김 부각이 완성됩니다. 얼마나 바삭한지 제가 먹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김부각은 슬로우 푸드거든요. 만드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부각이 점점점 우리 전통의 맛이 살아나면서 세계화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을 맞아 한창 바쁜 김 양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농사는 부유식과 지주식으로 나뉘는데요. 친한 마산도는 부유식에 적합한 깊은 수심과 지주식에 필요한 갯벌이 있어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포르식 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노출 주는 작업을 통해서 살균을 해야 되니까 3일에 한 번씩 노출을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발이 달린 부표. 김이 자라는 기간엔 김발을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야 김의 광합성을 돕고 발에 매생이, 감태 등의 잡풀이 김에 부착되지 않아 건강하고 깨끗한 김을 생산할 수 있죠. 평소에는 부표에 달려서 바다에 잠겨있는 김발. 이렇게 노출 시에는 김발을 뒤집어서 바다에 잠겨있던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는데요. 하나하나 김발을 뒤집어서 햇빛과 해풍에 노출시켜준 다음 일조량에 따라 4-5시간 뒤에 다시 뒤집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수백 개의 김발을 뒤집어주기 위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지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주에 김발이 매달렸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 햇빛을 보고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포르식 같은 경우는 항상 담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배를 이용해서 뒤집는 작업을 해줘야만 김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발 뒤집기를 하는 작업자는 배끝에 엎드려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힘든 건 당연지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은 촬영을 위해 속도를 줄였지만 평소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배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발을 뒤집는 사람과 배를 운전하는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저도 처음에는 배 제대로 운전 못 해가지고 욕 많이 먹고 연습 많이 했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욕 먹죠. 배 똑바로 못 된다고. 그런데 이때 잠깐만 이거 빼봐. 갑자기 배를 멈추고 김발을 확인하는데요. 아하, 김발 끝에 걸린 고리가 빠졌네요. 김발을 뒤집을 때 고리를 낚아채 힘껏 당기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바닷물에서 김을 키우는 부유식 재배의 경우 11월이면 첫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김을 생산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곱창같이 생겨서 곱창김인데 잎바디 돌김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우면은 이게 금방 빠져버리니까 가격도 비싸고. 원초가 돼지 곱창처럼 꼬불꼬불한 곱창김은 한철 중에서 20일 정도만 짧게 생산되는 귀한 김인데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곱창김과 함께 일반김 포자를 뿌려 같이 재배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태는 이제 곱창김이 빠져나가고 지금 일반김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애들이 지금 일반김이고 곱창김은 지금 여기는 싹 빠져나갔네요. 일반 김은 김밥용 김으로 보통 11월에 첫 채취를 하는데요. 부유식으로 재배해 첫 수확도 빠르고 최대 10회 정도 수확이 가능해 대량 생산에 장점이 있죠. 부유식의 김 수확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가 되면 김 생산자들은 쉴 틈 없이 바빠집니다. 한겨울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김의 질도 좋고 수확량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올 가을 날씨가 좀 추워서 작황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역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바닷속에 잠겨있던 김발을 끌어당기면 채취기 위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김발이 줄줄이 딸려오면서 붙어있던 김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지주시 김 양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지주시 김은 밀물 때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주어진 시간은 3시간. 김 채취기를 정비한 뒤 서둘러 바다로 나갑니다. 특히 이제 바람 부는 날 그럴 때만 쉬고 안 그런 날은 그냥 계속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연 시간 안에 무사히 김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바다 위에 세워진 막대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말뚝에 김발을 묶어놓고서 김을 키우는 지주식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햇빛에 김이 노출돼 자라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 김의 맛과 향이 강하지만 부유식보다 성장 속도가 더뎌서 수확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채취는 촘촘하게 박힌 말뚝을 피하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부유식보다 더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1분에 1300회 정도 회전하는 채취기의 날카로운 칼날을 조심하며 김발이 제대로 올라오도록 계속해서 손으로 끌어줘야 하는데요.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김 채취소엔 커다란 채취기가 자리 잡고 있어 작업자들은 제대로 쉴 공간조차 없는데요. 좁은 배 위에서 몇 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극한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모든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채취손을 멈춘 작업자. 김발을 잇는 줄이 풀려져 버린 것인데요. 채취기에 줄이 걸려 풀리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마다 매번 줄을 다시 묶어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도 작업자의 몫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파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몰아치는 파도에 채취선이 요동칩니다. 바람이 가장 일할 때 불편해요. 배가 이제 반드시 못 가고 한쪽으로 밀려버리니까. 매서운 바람 속에서 진행된 작업.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밀려 작업자와 시설물이 서로 부딪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작업을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정도 수확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 3톤 정도 나와요, 무게로. 항구에 도착하자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자루에 김을 퍼담는데요. 물을 머금은 물김이 무거워 이 작업도 쉽진 않습니다. 일할 때 힘들어도 이렇게 채취해서 수확물을 보면은 그래도 기분이 좋죠.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이제 제 직업이 돼가지고 저와 제 가족들을 이제 먹이 살려주니까 굉장히 감사하죠. 수출도 많이 하고 태국에서도 김 부각 그걸 엄청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채취한 물김은 싱싱한 상태 그대로 전국 각지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물김은 마른 김으로 1차 가공되는데요. 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공정을 빠르게 작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른 김은 2차 가공을 거쳐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이곳은 마른 김으로 김과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김과자가 해외에서도 인기 간식으로 인정받다 보니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김과 김 사이에 소스를 바른 뒤 다양한 토핑을 넣고 만드는데요. 김순액 안에 들어가는 멸치 토핑하는 거예요. 해외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토핑 재료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멸치의 특이한 그 비릿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 치즈, 허니버터 또 등등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많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해 해외 수출하기 때문에 기계도 작업자들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겨울에 더 끌리는 맛, 김을 다양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